자,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얼굴 보인다. 됐다. 소리는 나오나요? 예, 안녕하세요. 음, 소리 나오죠, 지금? 제 폰이 꽁물이라 가지고 이거 확인을 못하고 있거든요. 되는구나. 이 지금,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는 여러 번 해봤는데, 이 유튜브는 이번에 오늘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우리 엄마 맘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로 한번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아유 유튜브 이거 들어오는데 고생 되게 했습니다. 예,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 인증 잡는데 그래도 되긴 되네요. 어, 서로 보이는 건 아니죠. 서로 보이게 하려면은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죄송합니다. 아, 원래 이게 이 동영상 스트리밍 말고 동영상 쪽은 지금 원래 생각을 하고 있던 건데 몇 주 전에 어떤 어머님이 뭐그 설명회나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어, 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냐 아이디어를 한번 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 되는 것 같네요. 아이고 좋아라. 어젯밤에 어, 꽐라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어제 7시에 했었죠. 예, 채팅해서 아주 재밌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죠? 탄핵 기념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괜찮죠? 저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을 볼 수가 없죠. 그 회원님 뭔가 이 쌍방향 소통 방법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어, 당연히 우리 국민들 외국에서 부러워하죠. 왜냐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 앞에 있었던 어떤 장애물을 이렇게 뛰어넘은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거든요. 수학 시험이 나는 수학을 너무 못해 하는데 그래도 수학 조금 더 잘해야지 하면서 노력하다가 어느 날 수학 장애물을 뛰어넘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학 장애물을 이렇게 팍 뛰어넘게 되면은 그 순간 그 수학에 대한 나의 뭐가 생기죠? 자신감이 생긴데 그 자신감이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자존감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 그러니까 수학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면 그 수학의 자존감을 얻게 된 그러니까 자신감, 자존감으로 영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 국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 세상에 못할 게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탄핵은 우리 국민들이 집단으로 이제 뛰어넘은 거예요. 집단으로. 마치 예전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생각하면 되죠.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사람들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잘라버렸죠. 비슷한 게 영국의 명예혁명 때도 명예혁명이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는데 그러니까 왕을 갖다 잘라본 경험 그게 우리한테 생긴 거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국민의 어떤 자존감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근데 실제 뭐 국민의 자존감이라는 거에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지금 나이가 대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오래 살면 좋은데 어차피 뭐 인생의 영화는 다 누린 거 아니에요. 더 큰 게 뭐냐면 애들이 뭐를 갖냐면 집단 자존감을 갖겠죠. 정치적 집단 자존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 다 그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 교육제도 거지 같다, 열받는다, 막 그런데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수능해야 되지,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 저 뭐라 그러냐면은 아, 이 수능 거지 같은 시험이야. 아, 폐지하고 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프랑스에서 있었던가 독일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프랑스일 거예요. 거기는 하여튼 뭐 교육부 장관을 애들이 날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걔들 선진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또 이제 영화를 누려야죠. 그 앞으로 남생애를. 근데 아, 애들이 큰 거 겪었죠. 애들이 이번에 촛불 집회 하면서 나가면 우리 저기 고등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대학생들도 많았고. 저는 촛불 집회 몇 번 나갔죠, 제가? 이번 집회, 저 탄핵 집회 제가 9번 나갔어요, 9번. 이제 한 번만 더 나가면, 내일 나가면 이제 10번 채우는 거예요. 근데 내일 나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여기 저희 Cheers, 예, 맥주입니다. 예.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강화되는 거고, 이런 자존감의 강화가 실제로는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힘이 돼주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뭐 자존감 강화가 급하냐, 대학 가는 게 더 급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근데 속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속으로는 뭐죠? 아, 삶이 중요해 이렇게 뭐 하면서 우리 이제 대학 가는 거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이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본질은 이제 자존감 강화는 이제 대학 가는데도 도움이 돼요. 대학 가는데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라고 불리는 그 전형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 대학에서도 설명에서도 자존감 강한 학생을 뽑는 것이다 이러는데 어, 우리 이번에 우리 고3, 고1, 고2들 자존감 엄청 강화됐겠죠? 그쵸? 어쩌면 또 엄마 아빠들 말을 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니까. 예. 장애를 같이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도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뭐 혼자 나의 힘, 나 혼자만 뛰어넘는 뭐라 그러죠? 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 네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별 도움 안 돼요. 뛰어넘을 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냐면 장애물을 같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여튼 저기 탄핵 결과 나가지고 제가 별 시도를 다 해보네요. 재밌네요, 이것도. 네. 저기 맥주 계속 마십니다, 저는. 그쵸. 저기 우리 어, 신동아님 똘똘 뭉쳐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애들이 할 것 같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우리 엄청나게 큰 거 얻은 거예요, 이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게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우리 진짜 이제 민주주의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예?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음,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인들에 비해 가지고 자존감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드냐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파이어드 되고 뉴질랜드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뉴질랜드 가면은 어학연수라 해서 이제 많이 오죠. 근데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 친구들은 그게 좀 약하더라고. 어떤 거냐면은 외국인들한테 누구죠? 뭐 특히 유럽 애들한테 이제 주둥이 들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유럽 애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걸 한번 떠들어봤어요. 어떤 거. 왜냐면, 어, 우리 한국 애들은 맨날 군대 가서 고생했던 얘기들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외국인 애들한테, 어, 야, 너, 저기,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아니야? 어? 노벨 평화상 아니야? 그럼 그 애들도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거. 너네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왔지.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때 민주주의를 쟁취하면서 살았어. 니네 민주주의하고 내 민주주의는 다른 거야. 난 전쟁해본 사람이야. 막 이런 식이었던 거.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할 줄 아는 거. 아마 이번에 이 박근혜 이거 컷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그 외국 어디에 가서도 있잖아요. 너희들은 왕의 목을 잘라봤냐? 좀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아마 이게 그 이런 어떤 집단 무의식이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저 뭐라고 할까요?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오늘도 그 낮에 이제 설명회를 했었는데 어, 그런 얘기를 좀 자꾸 강조를 했거든요. 제 설명회를 그 학부모들이 그렇게 뭐 좋아한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 측면보다는 좀 힘들어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걸 힘들어하냐면은 어, 지금 스트림이 끊기가 왔습니다. 나오는구나. 계속 나오네. 다행이네요. 제가 지금 요 확인하는 데서 막 이게 딜레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뭔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음,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면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가령 가급적 일량년 엄마들이 좀 그걸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는데 음, 대학 입시에서 어, 정시는 이미 맛이 간 제도예요. 그거는. 대학 자체가 정시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로 알 수 있냐면은 모집 정원을 보면 알죠.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 정시의 대략 몇 배죠? 3배 정도.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수시를 선호한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그널로. 그럼 우리도 포인트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은 수시에 적합하게 맞춰야 되는데 알고 보면은 우리 공부의 대부분을 어디다 그 공부 에너지의 대부분을 어디다 쏟아붓고 있냐면 수능에 쏟아붓고 있어요. 수능에. 근데 수능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뿐이냐면 정시밖에 안 돼요. 즉 전체 대학 입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굳이 수시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그게 자격 기준에 불과한 거거든요. 내가 그 자격 기준을 획득하면은 뭐 자격 기준을 돌파하면 획득하는 거고 안 되면 뭐 그만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 나름 중요하긴 하지만 수시라는 넓은 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부어야 되냐면은 어, 수능이 아니라 뭐죠? 수시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본시험들 그런 것들에다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신 혹은 활동, 뭐 논술 이런 데다 이제 에너지 쏟아부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은 과연 내가 내신에 에너지를 쏟아부었는가.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은 이제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활동에 쏟아부었는가. 뭐 논술에다가 한번 에너지를 쏟아부었는가. 그런 거 한번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고3 됐을 때도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은 수능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 요게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대학은 정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줄이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글로 가고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냐면 이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아예 저기 실제로는 그 저기 수능으로 알고 보면 수시도 수능으로 뽑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는 수능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다 에너지 쏟아부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지.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아니 왜 내가 미쳤다고 나를 속여?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돼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들의 어떤 경험이 그 일렬로 줄 서서 들어가는 학력고사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현행 제도는 일렬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어떤 애들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뽑는 건데 엄마 아빠들의 그 마인드는 이렇게 그 과거의 그 경험에 갇혀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뭐냐면 계속 애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지. 야마, 너 수능 열심히 해야 돼. 너 수능 성적 이래가지고 되겠어. 막 이러는 거. 결과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애들을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 학교 내신이 수능 기출 범위고 수능 경향이면요. 교과적인 형으로 갈 건 아니지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공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가 문제풀이가 공부는 아니거든요. 문제풀이는 공부의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를 갖다 테스팅하는 그 하나에 불과한 거지. 문제풀이가 모든 공부의 전부는 아니에요. 자, 내신이 수능 기출범위고 수능 경향이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문제풀이는 그 수준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은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내신에 들어간 그 범위 있잖아요. 그 범위를 그냥 나는 시험 보기 위해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신 공부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거야 하는 그런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든지 뭐냐면은 우리 경험이 줄서기에 한정이 되다 보니까 뭐든지 결과 나오는 거에만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뛰어넘으려고 하는 전형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이에요. 학생부 종합 깜깜하다고 하죠. 이거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은 줄서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줄서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 줄서기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2차원 세계에다가 3차원 공간 설명하기 힘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저기 수학 문제 좀 틀리면 어때요? 수능 문제 좀 틀리면 어떻고 내신 좀 틀리면 어때요? 나는 진짜로 수학을 잘하는데 증명 혹은 또 통찰력 이런 거로 실제로는 그런 걸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이제 교과 과정의 내용들도 그쪽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논술이니까 논술 가지고 얘기하면은 아, 논술 출제 의도를 보면 보통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출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수능 전제는 뭐가 되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은 저 논술 시험 하면은 뭔가 저 뭐 선행 과정이고 뭐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짜증나는 시험. 애들 그냥 수능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개뿔이 논술이야 막 이러고 있을 텐데 대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출제했다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논술 시험이라는 거가 대학이 원하는 그 교과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하는 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이 정상적으로 갔다면 추구해야 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현행 교과 과정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땐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일까? 하루 종일 수능만 하니까 그렇지. 하루 종일 선다식 문제만 찍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갖다 돌파하자 하는 시도가 그런 논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에요. 면접 시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 거냐면 그 문제 자체 어떤 문제 유형을 내 머릿속에다가 박아가면서 익히는 거 그런 걸 매달리지 말고 그 문제 본질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죠. 예, 그게 이제 난점은 난점이에요. 그래서 그 먼저 눈치채는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참, 그 다음번에 그걸 해야겠구나. 팟캐스트에다 이제 그런 걸 하나 좀 올려볼 생각인데, 음, 수시, 그러니까 일반고 엄마들은 이제 특목고나 이제 자사고 이런 데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냐면 쟤들이 학생부 종합, 금수저전형이라서 다 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꾸로 특목고나 이쪽은 또 일반고를 부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고생대로 직사게 하는데 써먹을 전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서로가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일종의 평행선을 달리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는 서울대 얘기를 하면 좀 거시긴 한데 그 서울대를 잘 보내는 고등학교라 그럴까요? 유명한 데들이 몇 개 있죠. 가들은 걔네 그 고등학교 내 교과 과정에서 수능을 할 시간이 없어요. 수능을. 근데 일반 엄마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수능해야 돼 하면서 저쪽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지. 그, 이제 모두 힘든 것 같다라고 지금 소다맘님이 학종은 모두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음, 왜 힘이 드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냐면은 3차원 세계가 열렸는데 2차원에서 놀고 있으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그게. 그 어떤 면에서는 제가 어제도 꽈라 채팅방에서 이제 그거를 얘기했었는데 그 나중에 결과는 그 엄마 아빠들이 애한테 막 신경 쓰고 영향력을 부리고 한 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애가 얼만큼 성장했느냐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되려 애를 건드리지 않았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무슨 표현했냐면 계모가 되거라 막 이런 좀 건방진 얘기 했었는데 저기 지금 우리 그 밴드의 꽈라 채팅방에도 막 또 대화가 들어오고 있네요. 족발로 파리하는 분이 있네요. 이거 막 이러고 쓰시고 하네. 예. 치맥도 하시고 족발도 하시고 하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그 밴드에 이제 게시글에 우리 누구죠? 데니맘님이 자신감 충만 막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셨네요. 저는 에브리데이 자신감 충만입니다. 예. 이놈의 자신감 충만하다가 그냥 하여튼 그 뭐죠? 그 피해도 많이 보고 그러긴 한데 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학생부 종합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은 같이 돌을 닦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도 독 닦는 거고 엄마도 독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뭐냐면은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대학 입시 자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영수에 관한 지식 획득 그게 과연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는 좀 우리 엄마 아빠들도 스스로 생각하면은 좀 의문이 들 거예요. 국영수 지식을 내가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 머릿속에 쑤셔놨다고 그게 나의 지금 현실 생활에서 도움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대학교 가서도 별 도움 안 되는 건데.
뭐 영어나 도움이 될까? 그 뭐 수학? 고등학교 수준 수학이야 뭐 대학에서 뭐 저기 뭐죠? 공업 수학이나 이런 거로 하면 뭐 저기 한 3개월이면 다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죠? 대학 입시에서 얻어야 될 것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은 엄마 아빠가 같이 저기 애하고 같이 장애물 넘어가는 거. 그 예전에 그 가가 생각이 나네. 제가 이제 항공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겁도 없었어요. 어, 저기 어떻게 어느 정도 근데 겁이 없었으니까 많은 시도를 했었고 거의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 업계에서 지금 떠드는 얘기들이 제가 한 5년 전에 다 떠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입시의 어떤 업계들보다는 제가 한 5년 정도 앞서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주류예요. 그래서 그 주류 쪽하고 별로 친하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저 피해도 많이 봤는데 옛날에 이제 학원계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수시라는 게 있었네. 이런 걸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걸 하려면 뭐 어마어마한 수상 실적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막 그러다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요강을 읽어봐도 그 수상 실적이니 뭐 올림피아드니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느낌에. 그래서 이제 대학교하고 막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막 시도를 했었죠. 근데 그 중에 그 생각나는 애가 있어요. 지금 졸업했을라나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랬겠죠. 그 이제 입시 저거를 하면서 그 엄마한테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해놓고서 이제 네가 알아서 다 써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다 썼어요. 그때는 이제 원서 개수가 제한이 안 되던 때인데 한 20개 정도 썼는데 제가 이제 검토한 건 그것만 봤어요. 뭐냐면 얘가 지원한 방법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그것만 봤거든요. 한 20개를 갖다 진짜 합리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서 다 마감시킨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 그랬더니 제가 그걸 다 해놨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그 뭐 국영수를 익혔던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길을 판단하면서 그 20개로 다 써냈다라는 거. 그게 더 큰 성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걔네 엄마도 대단하죠. 근데 그거 그냥 딱 맡겨놓고 옆에서 쳐다만 봤으니까.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엄마가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힘든 게 도 닦아야 돼요. 도 닦으면서 가야 되는 거고. 아직 자기가 커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다. 자꾸 바꾼다는 아이가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이거 좀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뭔가 미리 자꾸 뭔가 너는 나중에 이거가 돼야 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3년 동안 얘가 이렇게 가는 길을 쫓아가면서 나중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굉장히 오류들을 지금 많이 범하고 있어요. 그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학년 때 나의 꿈은 의사야. 나 의대 가야 돼. 이렇게 이제 딱 길이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대 포맷 이러는데 아니 에브리띵 모두 의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야, 그냥 뭐 봉사활동도 병원에 가서 뭐를 해. 그 다음에 또 과목을 들어도 저기 동아리를 해도 또 무슨 해부 동아리만 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책을 읽어도 의대 책만 수십 권을 쌓아놔. 막 이런 거 형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3 때 또 내신도 그만큼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는데 이제 나중에 결과가 이제 답을 말해주지만 그 과잉스러운 경우는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자연스러움이 깨진 거, 조화가 깨진 건 눈에 보이거든요. 문제점이 어떤 애들이 제일 비극이냐면은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케이스예요. 의대로 3년을 도배를 해놨는데 그래 놓고 나니까 대안을 갖다 들이밀 게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의대는 집단 자체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신이든 뭐든 한번 부딪혔을 때 그 강렬하게 부딪히는 맛이 있는데 내신은 매 3등급밖에 안 되는 게 몽창 그냥 고등학교 3년을 갖다 의대로 이제 도배를 해놨으니 그러면 수시 지원을 할 때 뭔가 대안을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저기 간호대라도 하자면 또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이런 경우가 고3을 날려버린 거예요. 대안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뭐냐면 야 어차피 네 학생부는 쓸모가 없다. 네가 내신이라든가 이런 게 다 깨졌기 때문에 수시에서 뭐 의대 간다? 웃긴 소리 하지 말고 수능 잘해서 정시 가거라. 이게 답이에요. 원래는 수시에서 뭔가 대안을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눈에 보이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그리고 또 눈높이는 잔뜩 높여놔가지고 간호학과를 또 가기 싫어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되려 1학년 때부터 그걸 안 했어도 될 거를 했던 게 그게 더 잘못이 돼버린 거지. 이게 정보의 오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자꾸 그 뭐 요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뭐 꿈을 일찍 정해라. 아니 꿈을 일찍 정하기 뭐 개뿔이 꿈을 일찍 정해요. 아직 사람이 그저 고등학교 3년이라는 게 어떤 건데 그 기간이 꿈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데 예? 되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냐면 여기 물을 흐리는 즉이라고 보셔야 돼. 자연스럽게 가야 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뭐가 될지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가봐야 알아요. 1학년 때부터 벌써 정해진 어떤 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면서 어디 이제 뭐 이것도 비슷한 장애물일 수 있죠. 부딪혔다가 뭐 장애물 넘기도 하고 혹은 피해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학생들 그게 보여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돼요. 근데 요새 대치동에 가면 참 컨설턴트가 지금 넘칩니다. 그냥 그게 마지막 밥줄이 아주 넘치는데 가들 뭐 해놓은 거 얘기 들어보면은 그 저 뭐죠? 진짜 그 혁명이 필요하구나. 탄핵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애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뭐냐면은 엄마나 아빠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애 나이 때 어땠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죠? 엄마나 아빠도 그 나이 때 뭐 저기 고등학교에 같이 가지고 뭐 어떤 뭐 강제적인 공부하는 거 그런 게 재밌었겠어요? 그죠? 지금 이제 아이가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인다. 참 저도 그게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잘못된 신앙으로 신앙이 아직 주류예요. 뭐냐면은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어때야 되냐면은 뭐 이게 교육부에서 내놓은 팜플렛이라 가지고 참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제가 교육부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진짜 꿈과 끼가 살아가지고 그냥 팡팡팡팡 뛰는 애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고루한 사고 방식이 그렇게 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는 학교들 있어요. 진짜 요새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꾸로 교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것들이 할 만한 거거든요. 뭐 혁신학교 이런 것들이 할 만한 시도들인데 아직은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잠재관념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수능의 아우라가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애는 죽어라고 힘이 드는 거죠. 근데 가급적 그 속에서도 뭐냐면은 팡팡 뛸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거. 그런 거를 갖다 자꾸 시도하면 좋아요. 예? 그리고 그런 거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옆에서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이제 박수도 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맨날 야 그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나왔어? 이러면 애 짜증나잖아요. 엄마 아빠도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 예? 성적표 집에다 저기 보여주기 좋았어요? 막 숨기고 막 그랬었지. 예? 갑자기 그냥 좀 아이고 이쪽 우리 꽐라 채팅방에는 막 지금 족발에다가 곱창에다 골고루 막 올라오네요. 예. 그 안 힘들면 좋죠. 힘들어 보이는데. 저기, 우리 교육 과정이 정상화되면은요, 애힘 안 들어요. 힘 안 들거든요. 정상화되면은. 근데, 교육 과정을 정상화 시키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은,
엄마 아빠들이, 그런 말이 이상하다. 우리 애들이 이제 그 박근혜가 잘리는 걸 봤거든요. 아마 애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그리고 또 그 시절에 뭐 힘들어 보인다 그래도 힘든 거 다 뛰어넘어요. 저희 그 엄마 아빠들도 다 그 시절에 힘들 때 다 뛰어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지. 공교육 안에서 학교 생활이 재미있게 잘 되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점차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점차적으로 가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되기는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그냥 갑자기 우리 이제 공부 안 해 하고 대모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엄마표 닭튀기고 계시나? 하여튼 그 오늘 저도 저기 뭐야 그 카톡과 이제 텔레그램으로 여러 사진을 많이 받았습니다. 온통 그냥 닭파티입니다. 닭파티. 예. 저는 이제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은 아까 전까지 뭐 했냐면은 뭐를 저기 오늘 설명회 하고 누구 하나 만나고 연구실 와서 이 뭐죠? 내일 모레 글피 월요일 날 저걸 해야 되니까 미리 써놓는 거 뭐 하나 하고 그리고 한번 이 저 유튜브 스트리밍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이걸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닭을 만들어 먹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되는 거지. 예. 하여튼 그 닭하고 이제 열심히 드세요.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또 왜냐면은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우리는 그 현실로 다시 되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쭉 가는데 그래도 우리의 그러니까 그 현실의 삶이란 건 이거예요. 또 그냥 뭐 희노애락 애호욕이 겹치는 거거든요. 기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를 또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한번 우리 국민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5천만 좀 되나요? 다 같이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는 하나의 자존감 업그레이드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아, 이석쌤을 국회로 저는 제 단점이 뭐냐면 적이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아군과 적군으로 보통 나뉘어지거든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적이 많은 게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떤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적과 아군이 분명한 케이스와 모든 걸 아우르는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적과 아군이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 케이스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아이고 피곤한 삶이에요. 피곤한 삶. 저도 도 닦으면서 지금 적과 아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느새 지금 마무리를 할 때가 됐네요. 50분을 떠들었습니다. 50분. 이 정도면 많이 떠들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저기 입시 관련된 입시 디테일들을 갖다가 입시 디테일을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할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명회 가시면은 막 주마간산으로 싹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하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다 나오게 되는데 그거 말고 입시 디테일 쪽을 좀 한번 건드릴게요. 근데 음, 어머님들이 입시를 전부 알 필요는 없어요. 어머님들이 가져야 될 눈은 뭐 저기 고려대학교가 학생부 교과로 애들을 뽑을 때 뭐 1단계에서 내신 100%라 뭐 이런 거 알 필요 전혀 없어요. 뭘 아시면 되는 거냐면은 저 그 메커니즘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즉 합리적 사고를 하는 거 그거를 익히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합리적 사고를 익히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내가 선입관에 잡혀 있으면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가령 그 모든 마인드가 과거의 학력고사 시절의 그 마인드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입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입관을 버려가는 거.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입시 디테일을 한다 해서 어민들더러 입시 공부를 하라. 자, 저 진짜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에, 그거 뭐 입시를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가지고 뭐 저기 논술에서 문제를 몇 개 맞추면은 뭐 내신을 몇 개를 뛰어넘을까 그런 거 진짜로 전혀 쓸데가 없어요. 그거는 쓸데없는 거고 그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면 돼요. 그게 있으면은 어떤 입시판을 갖다 지나갈 때 나름 행복해져요. 이제 그런 걸 좀 하도록 할게요. 예, 끝을 내야죠. 지금 50분을 넘게 떠들었는데 이 정도 하면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죠?